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주간이죠. 자, 정전협정 60년을 맞아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올해 연초부터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오히려 평화가 사라진 한반도, 전쟁이 더 가까운 한반도가 됐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이 오랜 휴전 상태를 끝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남쪽 정치권 안에서도 남북 대화록 자체를 쓰레기처럼 내돌리고 있는 거죠. 정쟁거리로 전락시키고요. 또 지금 뭐 개성공단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공회전 시키고 있죠. 공회전 시키면서 중대한 결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 폐쇄 협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채널 615 171회인데요. 사라진 대화록은 어디로 갔나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연대의 김준성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무슨 뭐 미스테리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미스테리 네. 그게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사라진 14 정상회담 대화록 어디로 갔죠? 이게 이제 정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기록한 2008년 1월에 네, 그 대화록이 지금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은 네, 원본이 사라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2007년 4월에 이게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과거 역사에 대한 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률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지원 시스템도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 은폐해도 어떤 법률적 제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 기록물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이제 마지막 그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이제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가지 정도 추측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아예 그 자료를 누락했거나 실치를 않았다라는 이제 설이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검색 오류나 뭐 이게 암호화돼서 못 찾았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마지막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다, 혹은 박근혜 정부가 폐기했다라는 이 세 가지로 좀 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동아일보에서요. 조명균 전 참여정부 그 대통령 안보정책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삭제했다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 조사 결과를 뭐 동아일보에서 뭐 마음껏 봤나 봐요. 네, 아니 기본은 기소하지 않은 검찰 조사나 이런 네, 것까지도 사실 뭐 놀랍지도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자기들끼리 발췌해갖고 돌려보고 막 그렇죠. 이러는 조선일보에서 수준, 먼저 예, 내보냈잖아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검찰 공소장이나 아니면 그 진술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선 자기 임의대로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내돌리는 것 정도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제 네, 이 조명균 비서관이 이제 최근에 그 뷰스앤뉴스의 기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삭제했다라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혹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네,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제 보관하고 있던 이지원 기록 사본이 있잖아요. 이 기록 사본에 이 봉인이 두 번 해제됐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2010년 3월과 2011년 8월에 누군가 두 차례 접속을 해서 이것을 봤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접속을 했다라는 지금 이제 이런 해명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져졌는가, 이 네. 기록물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지원을 확인해 보면 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지원 기록 사본이 최소한 2010년과 2011년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려고 접속을 했으니까 2011년 8월까지는 있긴 있는 거죠. 예, 이지원 기록 사본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네네. 확인을 해보기로 하지도 않았고 새누리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림으로 뭐 이러면서 지금 회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은 2008년 상반기에 퇴임 후에 자서전을 쓴다는 것 때문에 이지원에서의 이 기록 사본을 노무현 대통령이 빌려갔단 그죠. 말이에요. 복사해 갔죠. 봉화마을로. 복사를 해갔는데 그거 갖고서 이제 불법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붙자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네, 돌려줬는데 그것이 또 확실히 똑같은가? 원래 이 대통령 기록 이지원에 보관된 것과 똑같은가를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네. 쪽에서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검찰 입회하에 이지원 이 기록사본을 다 봉인하고 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 10월 경에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증인으로서 있는 거고요, 존재하는 거고 그 뒤에 얘기에 따르면 2010년 홍영표 의원 주장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8월 두 차례 또 누군가가 접속을 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대통령 기록관 측이 자기가 했다라고 또 나선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이지원 기록 사본이 있다라는 것은 원본도 당연히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든 아니면 어디에 떠돌아다니든 아니면 폐기됐든 간에 원본이 있었으니까 사본이 있겠죠. 이지원 기록관에 있는 사본도 있고 국정원에 발췌록도 있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네네. 사실 이제 이지원 시스템 자체가 네. 이게 생산하고 기록하는 건 가능하지 이제 삭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예,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지원의 기록을 통째로 넘겼단 말이에요. 네네. 통째로 넘기고 또 이제 이거를 뭐 대화록 작성하는 과정에 당연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뭐 이전 안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봐서.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지원을 검색하기 위해서 뭐 10일이 걸린다, 며칠이 걸린다. 사실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본인들이 깽판 치면서 시간 끌 거 생각하면은 정말 그죠. 10일은 정말 그리고 계속 이제 검찰 수사를 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네. 관련자들을 지금 이제 다 검찰에 고발까지 했죠. 문재인 의원도 고발했더라고요. 새누리당이. 네네. 맞습니다. 그 기록물이 없어진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네. 문재인 후보를 고발을 한 상태더라고요. 자, 이지원 열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연 누가 없앴나 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우선은 이거를 직접 만진 사람은 그 기간은 사실 이명박 정부 기간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기간에 뭐 다시 봉인도 하고 다시 열람도 2번 정도 하고 이게 모두 다 이명박 정부 안에서 일어난 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거고 또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보통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관장이 임기가 5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명박 정부가 이제 2008년 이후에 그때 당시 이제 이 사건이 그때 당시 봉화마을에 있던 그 기록물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이 바로 이제 직권 면직 처리를 하고 이 대통령 기록관장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최측근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을 이 참여정부 인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열람을 했다라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개입했다라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왜 대통령 이 기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물을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후대에 남겨주려고 했던가와 당장 차차기 정부에서나 당장 어떤 특히나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그 성과를 이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사본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뭐 네. 국정원이 만든 거였고, 근데 그걸 악용한 거죠. 예. 그리고 하나는 이지원 시스템에다 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복잡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열어서 참고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원본은 사실 몇 수십 년 묶여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제도까지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겨놓은 자료, 이렇게까지 남겨놓은 것을 굳이 그 원본을 그걸 남겨놓은 사람이 없을, 그 측에서 없앨 필요가 있나라는 그죠. 거예요. 그럴 리는 없죠. 네네. 근데 이걸 없앨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원본을 가지고 이제 사본이 있잖아요. 네. 이 사본을 가지고 정치적 의도로 이걸 일정 정도 뭐 약간 내용을 바꿨다거나 아니면 네.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다거나 이제 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걸 이제 원본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 보지 못하게 원본이 이제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네.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럴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다고 보고 있죠. 예, 네. 역사적 사실을 누락시키고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 사실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그렇죠. 예, 뭐 새누리당에서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초와 관련한 것은 그 참형으로 다스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거 그래서- 완전 적반하장이죠. 네네, 지금 그런 자기들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고발을 하고 네, 사초를 있습니다. 이용해서 네. 어쨌든 대선 국면에 악용하려고 기획한 거잖아요. 기획한 거고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집권하면 그것을 까서 그래서 반대편을 숙청하는데 쓰겠다라는 얘기를 네. 공공연히 했다는 건 뭐냐면 역사적 기록물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의 그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악용하겠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무사화나 이런 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대단히 그냥 역사적 범죄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NLL 이 물타기 그다음에 이제 NLL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뭐 댓글 공작 이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정말 국가적인 중범죄고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굉장한 큰 사실 이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전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이 댓글에 총 집중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개입하고 왜곡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실제 여기도 국정원이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 축으로 국정원과 새누리 정부, 한나라당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선거 캠프 이런 데가 삼위일체가 돼서 대선용 기획물을 만든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역사적 기록물을 악용해서 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원본이 원래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사실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왜곡 편집해서 그 기형적인 선거 결과를 유도해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관건선거에 정말 댓글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그 확증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댓글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국정원 뭐 여론 조작과 이번에 이 그 정상들의 대화록 관련해서 이게 내돌리면서 막 얘기됐던 거 이 두 가지는 일란성 쌍둥이다. 네. 네, 정말 같은 뿔에서 나온 동복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대하면 전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에서 이것을 이 관점으로 대하면서 몰아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뭐 네. 처음에는 원본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걸었잖아요. 문재인 네. 의원이. 근데 이제 와서 뭐 정쟁을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사실 남은 거는 뭐 정계 은퇴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대로 가다가는 절대 안 돼요. 민주당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다 걸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서 밀리면은요. 앞으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내후년에 있는 총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 후에 있는 대선 도대체 뭘 기대하겠습니까? 국정원은 계속해서 이러한 국가 기밀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할 거고 국민들을 조정할 거고 하다못해 개표 부정까지 지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민의가 반영된 표심
표심이 제대로 반영된 어떤 선거 결과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 선거 자체가 없어지는 유신 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직진해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충 어떻게 버무려고 무마해서 우리 그만하고 이제 민생 뭐 합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민생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민생도 다 파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갑자기 자기들 왜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장으로 나오셔야죠.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뭐 사건 수습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이 대화로 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저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성공단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개성공단도 지금 뭐 6차례 매우 심각한 있었잖아요. 사건입니다. 실무회담이. 지금 실무회담이 지금 사실상 결렬이 났죠. 그래서 네. 합의문도 나오지 않고 다음 회담 날짜도 지금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도 뭐 회담 결렬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뭐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정말 꺼지기 일보 직전 이 상황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북한과 우리 정부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3차, 4차, 6차에 그때 당시 북한이 제시했던 합의문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기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이 남한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을 우롱하고 있으며 이 합의문도 준비하지 않아서 시간 끌고 있다. 사실상 개성공단에 대한 지금 정상화 의지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개성공단이 이대로 폐쇄될 경우에 다시 군대를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네. 면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개성 지역은 군사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예, 군사 네. 지역이었고 군사 지역을 뒤로 미루는 것을 양해하고 만든 곳이 만약 폐쇄된다면 거긴 당연히 또 예전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군사 지역이 되는 거죠. 거기가 갑자기 무슨 농경지로 바뀌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이 사실상 뭐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렬을 선언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북한에서 어떤 안을 내놓았는가? 이게 과연 진정성 없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진정성 없는 내용인가? 저는 이게 좀 하나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쪽이 어쨌든 3차, 6차, 4차, 6차 실무회담 당시에 이제 합의문 초안을 제출한 것을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도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한국 언론에.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이 공개한 합의서 초안을 보면요, 먼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개성공단 가동에 저해되는 행동을 일체 중단한다. 그래서 네. 여기서 북한이 강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독을 하지 말 것, 서로 양측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그만할 것에 대해서 우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개성공단 출입 인원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해서 이 군사적 보장 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투자 자산 보호, 그다음에 우리 흔히 삼통 문제라고 하죠. 네.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사 실무 회담을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이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화를 이제 북한에서도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 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경제 협력지대 조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 세금, 관리 운영권들을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추고 현행 법규를 수정 보완한다. 그리고 이제 제3국에 수출할 시에는 특혜 관세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개성공단 국제화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개성공단이 다시 중단되는 것을 재발 방지한 대책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 계속 이제 주장했던 거기 갔던 이 인원들의 신변 보장 문제, 그다음에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까지 사실상 북한에서 저는 이제 다 수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과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개성공단 정상화 재발 방지에 대한 다른 대책은 뭔가라는 게 저는 이제 우선 궁금하고요. 과연 박근혜 정부는 어디까지 바라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잖아요. 네. 뭐냐면 사실은 이 개성공단대로 일단 국제적인 어떤 것으로 뚝 띄워놓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또 띄워놓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와 네. 별개의 섬으로 개성을 유지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건데 그런 얘기는 사실 못 하고 그러면서 계속 주장한 것이 이제 삼통 문제라든지 국제적 뭐 경제협력지대로 국제화의 어떤 걸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그걸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못 하는 거잖아요. 최고 존엄 모독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사실은 이게 남북 협력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이 경제협력지대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정말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계속하고 싶고, 그죠? 개성도 사실 닫고 싶지만 개성을 닫자니까 여기에 지금 뭐 투자한 우리 국민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니까 그건 또 못하겠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서 빨리 북이 폐쇄다라고 얘기해 주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은 사실 북한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대 결심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에서 이에 관련된 이런 이제 실제 조치, 뭐 사소한 조치라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제 이걸 네. 빌미 삼아서 개성공단을 완전히 이제 폐쇄시켜 버리는 지금 이런 수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국은 아무도 그게 무슨 이거 의미를 좀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개성공단에 미련이 없어요. 남과 북 모두. 근데 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개성이 잘 유지되면 좋겠지만 개성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척하면서 남쪽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다. 네, 진심을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억지로 대화하는 척하는 거 이렇게 나와서 그냥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는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실제 남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쪽에 이곳이 달러가 유입되는 정말 유일한 통로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나 이런 거 속에서. 그런데 이런 뭐 달러 유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혀 이런 게 없고 실제는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상징적 의미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건데 남쪽 정부는 발전시킬 의지와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만약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남쪽 정부가 그 길에 정말 끝내 서 있을지는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거고요. 남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성이고 뭐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개성공단을 잡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나마 이 북한의 체제를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가? 저는 이제 요 정도.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욕을 먹지 않고 개성공단 폐쇄할 건가? 저는 요 두 가지 여지만 남아 있을 뿐이지. 전 또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혹시나 한국 정부를 소외시키고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밑 접촉과 그죠? 이런 것 속에서 이거 우리가 깽판 치면 아무것도 못해라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실무회담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걸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깽판 치면 분위기 엄해진다 이러면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우리 능력이다라고 보여주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모습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지금 네.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래요. 이 7.27이 지금 저희가 이 방송하고 있는 게 26일이거든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대규모 촛불이도 예정되어 있고요. 7.27 아까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이 되는 해예요. 정말 휴전협정 이렇게 네. 길게 갈 줄 몰랐을 건데요. 7.27 앞두고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7.27 이제 올해 60주년을 이제 우선 북한에서는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 언론 기사에서 뭐 이 돈이면 또 뭘 하는지 막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스키장 만드는 돈은 안 아깝대요. 네. 스키장도 그래서, 만들고 예. 있던데. 지금 이제 북한 거의 20년 만에 지금 대규모 열병식과 그 군중 대회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지금 7.27 60주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많은 기자들과 뭐 인사들이 지금 평양에서 7.27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다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이 국제적인 인사들이 평양에 지금 와 있고요. 북한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7.27의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라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한국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이제 7.27을 이 정전협정 기념식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정전협정 기념식에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죠. 공식 이름은. 네. 여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북한의 그런 정전협정 기념식에 대한 뭐 맞불의 형식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한국전에 대해서 이 미국의 이제 자신의 입장을 더 뚜렷하게 밝히기 위한 이런 행보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북미 간에 서로의 이제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서 지금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에 따라서 이제 방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직 국무부에 승인은 안 났는데 가서 이제 뭐 케네스 배의 뭐 석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해서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할 일인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전협정에 사인하면서 정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패배한 네, 그랬죠. 전쟁에 사인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그래서 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사실 안 간 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네. 패전을 기념하는 국가는 사실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실제 38선에서 시작해서 38선에서 끝난 전쟁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전쟁 이후에는 뭐 있었죠. 베트남에서 그죠.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 사실 꽤 난감한 상황일 거고 이것이 또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평화협정이든 아니면 양단 간에 뭐 녹화 통일이든 흡수 통일이든 이런 걸로 결정이 되지 않고 아직도 60년 동안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참 발목 잡힌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또 평화협정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좀 끌려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고요. 네. 하여튼 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다니까 그 연설이 아마 한국전에 어쨌든 미국이 와서 희생해 줬다라고 생각하는 몇 명의 몇 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고마운 풍경으로 네.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요즘에 언론에서랑. 지하철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전 세계가 도와준 나라, 뭐 지금 뭐 돕는 나라, 뭐 아무튼 네네.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7.27을 앞두고 지금 팽팽하게 북미 간에 그다음에 아직도 끝나지 되고 않은 있습니다. 전쟁 네. 이러면서 아직 MBC, KBS에서 네. 연일 참전 용사들을 네. 내보내면서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평화협정 해야 된다. 종전선언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이성을 가진 인간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요. 자, 이래요. 7.27이 끝나고 나면요. 8.15 광복절이 있죠. 8.15 광복절이 있고 8.15가 끝나고 나면 또 사람 또 이제 막
심장을 죄는 일이 있는데 네, 이게 을지 그렇죠. 프리덤 가디언 훈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이제 북한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노동신문에서 이제 21일 날 발표한 건데요. 이 8월 말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진행하면 한반도 정세가 파국적인 상태에 빠질 거라고 다시 한번 이제 북한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주장했던 이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월 달에 지난 3월에 있었던 것처럼 이 다시 한번 이제 한미가 이 전쟁 훈련을 감행을 할 경우에 이 3월보다 더 큰 전쟁 위기는 사실 이제 불보듯 뻔하게 지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고 전 국제 사회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1975년에 네. 유엔 결의안 이미 통과된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유엔사는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유엔의 결정과 관련해서를 지금 뭐 상당히 의외로 이제 북은 그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속 쌩가는 게 미국 쪽이 쌩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727, 815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으로 가는 흐름에서 국민들의 촛불이랑 이런 그 반전 평화 의식, 네, 그리고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한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7.27을 앞두고 정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 피해를 받았던 그런 이 피해 당사자 맞게 이제 한국 이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내일 토요일 7월 27일이요. 정전선언 60주년을 맞아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요.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대회가 벌어집니다. 이게 3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는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 여론조작해서 부정선거 한 것과 관련한 규탄, 촛불 집회가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7월 27일 정말 간절하게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산 미군기지 앞과 그리고 촛불의 바다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에서는 2개 모두 생중계 해드립니다. 혹시 뭐 장소가 너무 멀거나 여건이 안 돼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권방송 생방송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